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입니다. 이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드셨을 거예요. 이 특약이 정말 필요한 건지, 다들 좋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넣는 게 맞나, 아니면 줄여야 맞나, 이게 내가 지금 넣은 게 정상적인 건가? 사실 태아보험은 많이 넣는 게 중요한 보험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특약을 얼마까지 가져가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오늘 영상에선 실제로 많이 청구되는 특약은 뭔지, 또 30세 만기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뭔지, 출생 전후 보험료, 그다음에 보장 내용을 현실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태아보험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 설계를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아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황달, 특정 감염병, 혹은 선천성 질환 등은 예비 부모님들의 예상보다 흔하게 발생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태아 보험의 만기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 90세까지 쭉 가져가게 하게끔 하는 게 좋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세 만기를 가장 많이 추천드려요. 이 태아보험은 인생 전체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의 시각이 좀 더 큽니다. 그렇다면 30세 만기로 했다가 아이의 병력 때문에 나중에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은 계약 전환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만기 시점에 별도의 심사가 없이, 아이의 병력과 관계가 없이 이 성인에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특약들을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30세 만기면 나중에 뭐 병력 때문에 가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저희가 30세 만기를 추천드릴 때는 단순히 이 보험료만 보는 게 아니라 만기 이후에 이어갈 수 있는 경로까지 같이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다만 이 전환 제도는 보험사와 상품, 가입 조건에 따라 전환 가능 시기, 담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서 무조건 된다라는 단정보다는 가입하시는 상품 약관 기준으로 전환 범위를 정확하게 체크해 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병력 리스크 때문에 성인보험 준비가 막히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환, 재가입까지 염두를 해둔 설계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만 필요한 특약, 뭐 입원 일당, 소아암 특정 질병, 뭐 선천 이상 보장 등은 말기를 짧게 설정해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가져가고요. 이러한 특약들은 필요도가 떨어질 때쯤 유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인 때까지 필요한 핵심 특약이라 하면 뭐 흔히 말하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흔히 3대 질환이라 하죠. 또 후유장애, 각종 수술비 등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셔서 이 성인이 되어서도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30초만 하고 갈게요. 태아보험은 이 설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실제로 가입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게 바로 임신 주수랑 고지 의무예요. 그다음에 인수 기준이고요. 특히나 태아 특약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담보가 많아서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그때 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입원이나 치료가 있거나 뭐 유산 방지 목적의 약 처방, 기형아 검사에서의 추가 소견, 산모 고혈압, 또 임신성 당뇨나 갑상선 치료, 다태아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가입 불가가 아니라 이 회사마다 조건이나 서류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실제로 진행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 겁니다. 자, 오늘 설계해드릴 설계안은요. 출생 전에는 태아 특약이 포함되어서 61,500원, 출생 후에는 35,860원입니다. 이 설계안은 가성비와 실효성, 그리고 현실적인 청구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최적의 구성이에요. 물론 이 설계안이 모든 아이에게 고정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아이의 가족력, 건강 상태, 그리고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들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요. 자, 태아보험 필수 특약 뭘 넣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실손이 있으면 태아보험이 필요 없지 않냐라고 물으시는데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비에서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일부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또 아이들이 어릴 때 필요한 태아 특약 등 정액 보장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태아보험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출생 전 단계에서 필요한 태아 특약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담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기본 계약이라 뺄 수는 없는 담보고요. 가입 금액은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상해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가 남았을 때 이 보장하는 담보인데 쉽게 말해서 장애 지급률이 3% 혹은 뭐 10%다라고 하면은 1억 원에서 3%면 300, 뭐 10%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뭐 허리나 척추 쪽에 영구적으로 후유장애가 남았다. 뭐 15%의 진단을 받았다. 이런 가입 금액이 1억 원의 15%인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거죠. 물론 척추 외에 다른 부위에 추가적으로 후유장애가 나중에 생기더라도 각 부위별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후유장애가 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하면은 기존에 지급받았던 금액만 차액을 계산해서 더 추가로 보상을 해 줍니다. 이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필수로 포함이 되고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므로 뭐 교통사고 후유장애 이런 별도의 하위 개념의 특약 없이 그냥 상위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두 가지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아이한테 중대한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남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보장은 만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중대한 질환이나 후유장애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양성뇌종양,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등 해당 사유가 발생 시에 가입 금액이 지급된과 동시에 보험료가 면제되는 거예요. 유사한 납입 지원 담보는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입 금액의 12배로 곱한 금액을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아예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제 동일하게 진단을 받더라도 모든 보험료가 면제가 아닌 일부분 지원을 받는 형태인 거죠. 자, 다음은 상해 관련 특약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더라도 엄청 뛰어놀고 넘어지고 다쳐서 집에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물건을 못 보고 뛰어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하진 않고 그냥 적정 수준에서의 상해 특약 어느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 진단 담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골절 진단비가 있고 골절 진단비인데 치아 파절 제외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치아 파절은 치아가 깨진 것도 보장해냐 아니면 안 해주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아가 깨진 것도 다 보장을 해주고요. 치아 파절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치아가 깨진 건 보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소파에서 뛰어놀거나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이제 넘어져서 치아가 앞니가 좀 깨졌다. 이때는 골절 진단비에서만 지급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치아를 제외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에서 실금이라도 났다. 그럼 두 가지 모두 합산해서 50만 원을 보장받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뛰어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해 담보는 조금 더 추가해서 강화하는 걸 권장드리기도 해요. 자, 다음은 화상 진단 담보예요. 이 특약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에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릴 때 뜨거운 김이 나오는 밥솥이나 뜨거운 뭐 국물 끓이고 있을 때 호기심 때문에 만져보겠다고 하다가 또 혼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뭐든지 호기심이 있을 때는 입에 넣거나 손으로 잡는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아보험 설계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골절과 화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증 화상이나 부식 진단 담보 이거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는 부담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하루당 가입 금액을 받는 구성입니다.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 뭐 종합병원, 상급병원 이런 규모는 상관없고요. 그냥 상해로 입원을 하면은 치료 목적으로서 다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예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최근에 손가락을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흉터가 남을지 안 남을지의 판단에 따라서 청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특약은 상해로 인해서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보장해 주는 특약이에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뭐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혹은 어디서 다쳐가지고 코나 뭐 얼굴이나 몸이나 어딘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성형외과에서 변현 절제술, 뭐 근육 봉합술 같은 걸 받고 이후에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경우 이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흉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손해선 보장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피부 미용 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다음은 질병 관련인데요. 아까 상해 후유장애 있었다면 이번 질병 후유장애가 있어요. 가입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넣었고
동일하게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정신이나 육체 훼손에 영구적인 훼손이 남은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한 특약입니다. 이 태아보험에선 핵심적인 이유가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보상을 해요.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다운 증후군으로 후유장애가 남더라도 보상을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태아보험인데 뭐 후유장애가 왜 필요하냐, 이건 뭐 나이 들어서 아파서나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태아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인 질환에 대한 후유장애도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넣으시고요. 보험료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암 진단 담보예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진단받았을 때 최초 1회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소화기 때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소아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 한도인 1억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음은 유사암 진단 담보죠. 보통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보면 일반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어요.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에서 보장이 안 되고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 유사암 진단 시에 보장이 돼요. 일반화 가입 금액의 2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대 한도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인데, 아까 전에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다발성 소아암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이때 5천만 원을 추가로 보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아 백혈병 암에 걸렸을 때 일반화 진단비에서 1억을 받고요. 또 여기서 5천을 받아서 총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뇌혈관과 심장질환 혈관에 대한 담보들인데요. 뇌혈관 질환 담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 20%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게 나중에 계약 전환 제도로 통해 가지고 뭐 100세 만기, 90세 만기로 전환을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까지 필요한 담보라고 봐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급성심근경색, 협심증처럼 작은 담보가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로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오래오래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전환 제도를 통해서 뭐 100세, 90세까지 가져갈 걸 가정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은 미리미리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예요. 암 진단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를 보장하고요.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 암도 가입 금액의 2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기 때문에 진단비와 함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뇌성마비는 리스크가 큰 질병이므로 태아보험에서 꼭 구성해야 되는 필수 특약 중 하나예요. 특히나 이 특약이요,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이에요. 그래서 가입 시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입원 일당입니다. 아까 상해랑 다르게 좀 할 말이 많아요.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입니다. 또 어릴 때는 생각보다 이유 불명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보험에서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 아이들의 태아보험에서 혹은 어린이 보험에서는 입원 일당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보장 내용을 보면 하루에 이제 3만 원, 또 3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하나는 최대 30일까지 보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180일까지 보장이에요. 그래서 1에서 30일까지 우리가 입원을 한다, 한 달 정도, 그럼 6만 원씩 받는 거고요. 그 이후에 180일까지는 하루에 3만 원씩 보장을 받는 거예요. 물론 병원 규모나 뭐 다인실, 1인실 이런 거 관계없이 보장을 해주는 넓은 담보입니다. 이후에 1인실 입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종합병원 입원 일당, 1인실 입원 일당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1인실 혹은 상급병실 같은 경우에는 실비에서 병실료의 50%, 근데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1인실로 내가 입원을 했는데 하루에 30만 원을 부르네요. 근데 실손에서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질병 입원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으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은 질병 수술비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입 금액을 보장해 줍니다. 특히나 선천질환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꼭 챙겨야 되는 담보예요. 근데 여기서 1에서 6종이라는 수술 담보가 있어요. 1에서 6종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1에서 6종 말 그대로 이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쉽게 수술 기법에 따라서 중대한 질환일수록 혹은 위험한 수술일수록 보험금이 높아지고 혹은 낮아지고가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특히나 6종에는 선천적 질환이 보장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있던 1에서 5종 수술비는 이 선천성 질환이 보장이 안 되다가 6종에 추가된 구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혀유착증, 설소대 수술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뭐 대설증이나 뭐 선천성 비신생 모반, V기 선천성 음낭수정,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수술 시에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혀유착증 수술 있죠. 설소대 수술. 이 특약은 진짜 청구 빈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꼭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과거에 1에서 5종 수술비를 구성하시면은 이 부분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선천적 질환에 대해선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에는 넣지 마세요.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Q코드가 포함된 종수술비로 구성하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8대 장애 진단담보라고 하는 건 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신장애 이런 식으로 진단이 됐을 때 가입금을 지급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은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카페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언어 치료는 질병 코드가 R 코드일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라도 실비에서 보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F 코드로 진단 받았을 때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F 코드 진단 시에는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의 목적이니까요. 자, 다음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란 특약이에요. 일배책이라도 많이 부르는데 일상생활 중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정 부분의 자기부담금 제외하고요. 대물과 누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핵심 특약이에요. 이걸 뭐 태아 특약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특약들인데 이 저체중아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2.5kg 이하의 미숙아로 출생해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부터 하루 5만 원씩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이 출생 후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선천장애 출생담보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에 그 종류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진단이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 청구를 직접 도와드리면서 보면 사경, 심실중격결성, 다지증 같은 질환으로도 꽤 많이 도와드렸고요.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고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출생 후 1년 이내에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질병 입원 일당과는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생아기에는 입원 빈도가 높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복 보장을 통해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꼭 함께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니큐 특약이라고도 불려요. 이 니큐라는 게 신생아 집중 치료실인데요. 여기에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병원비도 그냥 일반 인큐베이터 이용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태아 특약들은 임신 22주 6일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기간은 출생 전까지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입 가능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보고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가성비 담보라 부를 수 있는 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뭐 모야모야병 개도 수술비,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발생률은 정말 낮겠죠. 하지만 발생 시에는 치료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질병을 대비하는 효율적인 가성비 특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태아 보장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효율적인 보장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후에도 지속적인 청구 및 사후 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준비하신 산모님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요,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보상과 직원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팩트체크 전문가팀은 누락된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산모님들께 아직도 감사 인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과 사후 관리가 1순위라고 느끼고 있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일일이 어떻게 다 체크하고 이 보험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걸 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 설계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3당 중에서
사은품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보험은 법적으로 과도한 사은품이나 보험료 대납 같은 특별 이익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넘은 혜택을 주고받은 방식은 불법 소지가 있고요. 결국은 부모님과 아이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3만 원과 연 보험료의 10%중 적은 금액만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바란다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벌금 혹은 형량을요. 그래서 이러한 사은품 경쟁보다는 설계를 제대로 하고 가입 이후에 청구, 누락 보험금 점검, 사후 관리를 책임감 있게 해드린 걸 1순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단순히 몇십만 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청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팩트체크 전문가팀은 단순히 보험을 판매하는 걸 넘어서 고객 여러분의 청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태아보험을 설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제가 다 이제 표현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혹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혹은 댓글 고정에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세요. 비교하고 있으니 가장 객관적인 내용으로 상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